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배경은 2033년입니다. 2013년에 정체불명의 곰팡이가 퍼져 전체 인류의 60% 이상이 죽거나 감염되어 괴생명체가 되어버린 미래입니다. 곰팡이가 퍼진 지는 20년이 지났고 얼마 되지 않는 생존자들은 감염자들과 다른 그룹의 약탈자들을 피해 곳곳으로 숨었고 더 이상 사람들이 가꾸지 않는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녹슬어 있는 데다 도심지가 물에 잠겨 있거나 숲이 우거진 초목이 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밴딧들 그리고 감염자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자를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된 이 막장 세계에서 조엘은 친구의 마지막 부탁에 따라 멜리를 비밀 집단인 파이어플라이의 기지로 무사히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핵전쟁 이후의 분위기를 메트로 게임 시리즈에서 잘 보여주듯이 감염 이후에 막장이 된 세상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에서 잘 보여줍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자연물과 뒤섞인 도심지라든가 무너진 다리 등 말입니다. 게임 내적으로도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존자 입장에서도 곧바로 적으로 바뀌거나 경각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동료를 두고 도주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붕괴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육을 먹는 집단도 있습니다. 괴생명체는 좀비물의 클리셰도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행동면에서 전혀 다른 느낌을 선사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주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좀비가 아니라 동충하초에 감염되어 신경계 조종을 받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충하초균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세계관의 전반에 관여하는 요소입니다. 아웃브레이크 데이를 기점으로 전 인류는 이 정체 모를 기생성 진균에 감염된 사례들이 폭발했고 인류의 대다수를 감염시키고 인류 문명을 멸종 위기까지 몰고 간 강력한 진균입니다. 이 때문에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선 감염 여부부터 의심하고 심지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즉결 처형하기도 합니다. 이 진균에 감염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염체에게 직접 물려 상처를 통해 균이 퍼지는 것과 다른 하나는 포자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감염된 숙주는 뇌 조직에서 균사체가 자라나고 이 균사체들이 뇌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숙주는 점차 기억과 이성을 잃어버려 폭력적이고 포자를 더 퍼뜨리고 사람들을 더 감염시키려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로 변모합니다. 감염 후에는 하루 만에 모습이 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후 2일 내에는 러너라고 불리는 감염체의 모습으로 변하고 1주 후에는 스토커가 되고 2년 정도가 되면 클리커로 변하며 10년이 지나면 블로터가 됩니다.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 숙주가 죽으면 그 주변으로 포자들이 자라나고 이것들이 공기 중으로 포자를 지속적으로 살포해 포자가스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균이 숙주를 점점 잠식해가는 동안 숙주는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력에서 점점 더 강한 완력을 얻고 두꺼운 피부를 얻습니다. 다만 균이 후두엽을 비롯한 뇌의 부분들을 잠식하면서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눈 주변 얼굴에서 점점 균사체가 자라면서 원시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괴물이 됩니다. 이 진균의 물리적 특징은 가연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된 숙주들은 조금만 불을 가해도 금방 몸 전체가 불타 없어지고 불을 서로에게 쉽게 옮깁니다. 또한 이 진균에 감염되어 변형된 동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물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포칼립스 세계관, 반정부 무장 세력, 여성 지도자, 인류의 희망을 조우하는 설정 등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은 영화 칠드런 오브 맨과 스토리가 많이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기 2027년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재난을 맞이한 인류는 점차 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현재 18세 4개월로 가장 어린 사람인 아기 디에고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이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이 상황에서 전 세계는 사실상 박살났고 기능이라도 하는 정부는 세계에서 영국 정부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국 정부마저도 불법 피난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무력 진압 및 개토에 가까운 수용소에 쳐넣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 체제가 기능하지 못하자
자살약을 배급하고 복용을 권고하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영화 칠드런 오브 맨과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는 배경이 되는 세계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엘은 도덕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몇 남겨두지 않은 무자비한 생존자로 격리구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벽으로 나누어진 도시는 군인 잔당에 의해 억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엘은 암시장에 밀수품을 밀반입하여 팔고 있습니다. 조엘은 죽어가는 친구로부터 엘리를 부탁받습니다. 엘리는 14살의 소녀로 나이에 맞지 않는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를 다른 격리 구역으로 운송하는 일은 이제 단순히 이를 넘어서 조엘과 엘리의 인생을 바꿀 여정이 됩니다. 조엘과 엘리는 감염자에 대한 반응, 물자 부족, 그리고 타 생존자를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다양한 생존자 분파를 만납니다. 조엘과 엘리는 서로를 의지하여 함께 헤쳐나가야 함을 배워야 신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중심은 조엘과 엘리가 이어가는 우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충실함,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에서 엘리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저씨를 위해 목숨을 걸듯이 아저씨도 날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건가요? 미래의 매력은 자유입니다. 한 가지 미래만 고집하다 보면 스스로 만든 한계에 부딪혀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의 미래를 상상하다 보면 장벽이 없어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먼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려면 전혀 관련 없이 보이는 분야의 사람들과도 기꺼이 손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할 때는 혼자 하기보다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에서 조엘과 엘리가 함께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으로 돈 벌고자 하는 사람보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상자 밖으로 나와 생각하기가 가능해지고 한정된 생각의 범주도 넓힐 수 있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의 조엘과 엘리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자유를 누려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